자, 지금 현재 알트코인 차트가 심상치 않습니다. 이제 슬슬 알트 역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. 저는 2월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알트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코인 리서처입니다. 다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? 긴 연휴였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. 그래도 오늘 하루만 지나면 또 주말 시작하니까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. 자,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다가오는 2월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저번 영상 복기를 해보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하루하루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최소 월 단위로 봤을 때 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흐름은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상승장 또는 하락장이겠죠. 이제 다가오는 2월은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높은 확률로 상승장이었습니다.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2번 중에서 하락으로 마감했던 경우는 단 2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전월 대비의 상승으로 마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 비트코인만 1월 30일 오늘 산 다음 2월 말까지 가만히 냅뒀을 때 43%, 36%, 23% 뭐 이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물론 하락 마감했을 때도 있지만 그동안 12년 중에 딱 2번만 일어난 일입니다. 2월은 비트코인 역사상 전월 대비해 상승으로 마감할 확률이 높은 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매력적인 상황이다. 그리고 이 추세선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다음 사이클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은 이 테더 도미넌스였죠. 테더 도미넌스는 쉽게 말해 현금의 점유율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 시장 안에 현금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. 반대로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현금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 현금이 비트와 알트 쪽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될 경우 비트 알트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. 테더 도미넌스 월봉 차트를 봤을 때 2017년도부터 이어져온 이 상승 추세선을 하방 돌파한 상태입니다. 지금 1월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4.4%로 마감할 경우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의 지지를 받는 것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할 경우 다음 2월 캔들은 이 추세선을 깨고 이 밑에서 만들어집니다. 이 추세선을 깨고 하방 돌파했다는 것은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초점을 둬야 하고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비트와 알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. 이게 2월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. 이렇게 비트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알트들의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. 자,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. 지금 업비트 알트들을 보면 한번 큰 펌핑이 나와주고 그 다음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빼꼼 내민 기준은 이때의 고점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인데요.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제 막 돌파한 알트들 위주로 현재 매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락 추세선 돌파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바로 리스크 때문입니다.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졌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만 매매라는 게 항상 100%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. 항상 변수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. 상승 관점에서 변수는 당연히 하락일 거고 그럼 그에 대한 리스크 대비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. 그 리스크 대비를 저는 하락 추세선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. 이렇게 돌파가 나오더라도 갑자기 비트가 무너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 다시 이 하락 추세선 밑으로 캔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럴 경우 손절로 대응을 해야겠죠. 마감 캔들이 하락 추세선 제2타를 손절가로 잡았을 경우 제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약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% 정도가 됩니다. 이 정도 리스크는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이렇게 잡았고요. 자, 이제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알트들은 여기에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. 고정 댓글 통해 들어오셔서 편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 리스트 안 보신 분들은 영상 다 보시고 그 다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그럼 반대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을 경우 수익률 또한 체크를 해봐야겠죠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아하토큰 일봉 차트입니다. 이때 만들어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이때 잡았던 고점을 뚫고 약 166%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그로스톨도 한번 볼게요.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이고요. 이때 만들어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이때 잡았던 고점을 뚫고 약 105%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모스코인도 한번 볼게요. 모스코인 일봉 차트이고요. 마찬가지로 이때 만들어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이때 잡았던 고점을 뚫고 약 144%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마지막으로 피르마 체인 볼게요. 일봉 차트이고요. 피르마 체인도 이때 만들어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이때 잡았던 고점을 뚫고 약 71%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줬을 때가 매수 시기로 기준을 잡을 수 있고
그 기대 수익률 또한 처음에 잡았던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손절가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% 정도인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이 정도라면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여기에 공유해 드린 것 중에 두 가지를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는 하락 추세선 돌파,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락 추세선 돌파 직전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놨는데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이제 1개에서 3개의 확정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캔들 1개에서 3개면 돌파인지 혹은 저항에 막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차트라는 것인데요.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이어졌고 아직까지 돌파가 나와주진 않았습니다. 여기서 일본 캔들 1개에서 3개면 돌파인지 하락인지 알 수가 있겠죠. 제가 이렇게 이런 차트 역시 공유를 한 이유는 진입하기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이고 미리 알아둔다면 딱 이것들만 보면 되겠죠. 진입하기 애매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뭐 수익률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이 수익률 조금 더 얻기 위해 미리 진입을 했다가 저항을 받고 떨어졌을 때 리스크는 더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추세선을 돌파해 줬을 때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더 확률상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그리는 코인들 역시 같이 리스트업을 해서 공유해 놨으니까 고정 댓글 통해 들어오셔서 알트코인 리스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보면서 체크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